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간밤 있었던 FOMC 발표가 있었죠.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동결이 됐지만 일단 물가지표에 대해서는 2% 가까이 움직였다고 판단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시사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비치면서 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오늘부터 이틀간 문희신 장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러 이슈들 속에서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오늘 또 참 해외 시장 이슈가 많은데요. 일단 뭐 안 좋은 뉴스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도 또 좋은 방향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황 소식 해설위원님 통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간밤 있었던 FOMC에 대한 부분 오늘은 박나은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어제 단연 이슈는 FOMC 회의 결과였는데요.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서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관심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다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에 쏠리고 있다고 지금 외신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인 상황들 또 트럼프의 트위터들 다시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소식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은 캐스터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어느 마스터님이 저희 신세계에 찾아주셨을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선물계 다크호스입니다.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왕 마스터입니다. 전일 FOMC와 관련해갖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FOMC 성명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FOMC 성명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앞으로 달러의 예측 방향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해왕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안의 전략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요일 저녁 신세계 출연진분들과도 원수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자, 현재 시각 10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어제장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됐지만 일단 다음 달에 있을 FOMC에 대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커진 만큼 지수에 대해서 위험 선호 회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이 크게 밀렸고요. S&P 500 현재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621.25포인트로 0.17%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6,612.75포인트로 0.24% 밀린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어제장에는 결국엔 유로가 1.2 라인을 깬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1.1990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1.2달러 라인 회복합니다. 1.2013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어제장이 지지가 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의 시세가 일단 0.73%까지 빠르게 반등한 상황입니다. 1315.3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장의 재고 발표 예상치보다 꽤 많은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요, 다시 한번 좀 68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67.57달러로 중반대 가격 제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시죠. 어제장에 꽤 많이 올라가면서 92.595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92.340 라인으로 초반대로 밀리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부근에서 시세 살펴드렸는데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뭐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골드가 좀 특히나 다시 한번 좀 큰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FX는 1.2달러를 다시 좀 간신히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좀 소폭의 상승세여서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48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의 496억 달러를 하회했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이고요. 네, 미국의 1분기 생산성이 0.7% 상승하면서 네, 월가의 1%의 상승 예상을 역시나 약간은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1000명으로 네, 월가의 2만 5천 명의 수치를 약간은 또 하회했다는 소식이고요. 역시나 미국 소식입니다. 4월의 감원이 3만 6,081명으로 전월 대비 40.2%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연준이 시장의 폭넓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 점진적 금리 인상 궤도를 준비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죠. 네, 그 회의를 마친 뒤 오후 미국의 기준금리 연방 기금금리 목표를 지금처럼 1.5에서 1.75% 정도로 유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책 성명에서 12월 계열 단위 그 인플레이션은 중기적으로 연준의 2% 대칭적인 목표 부근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연준 정책위원들이 2% 인플레이션 목표와 관련해서 대칭적이다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2%를 약간 초과하는 것을 용인할 의사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4월 CPI 예비치가 1.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럴 SG는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SG의 그 한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가 끝난 뒤 낸 보고서에서 이 FOMC 성명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과잉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은행이죠. 크레디트 스위스 CS는 네, 충분히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경제 성장, 그리고 강한 이익, 그리고 좋은 투자 심리가 시장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주식 시장이 올해 내내 무역 분쟁과 또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실적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S&P 지수가 연말 3,000으로 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스위스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CS의 발언 소식입니다. 네, 7개 중요한 경기 침체 지표를 볼 때 하나만 중립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 경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고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침체의 신호를 알리는 지표로는요, 일드 커브, 그리고 인플레이션, 일자리, 신용,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실적, 그리고 주택 시장 등을 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최대 50%까지 조정폭을 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론폴 전 미국 공화당 의원의 CNBC를 통한 발언인데요. 강한 실적 시즌이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는 기업 활동 능력에 더욱 많은 취약점을 드러낼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단기 조정 압력이 주식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설적인 신흥국 투자 전문가인 마크 모비우스가 미국 증시의 급락을 예상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모비우스는 역시나 CNBC에 출연해서 증시에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단기 조정은 꽤 가팔라서 40%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모비우스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연준 역시 명백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연준이 움직일 때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 수요가 10년 내 최저로 기록을 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글로벌 금 수요가 골드바와 또 ETF 수요 감소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1분기 금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를 했는데요. 또 골드바와 동전 수요가 15% 감소했고 또 세계 최대 골드바와 또 동전 시장이죠. 중국에서 역시나 26% 정도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ETF로 자금 유입이 66%나 감소하는 등 투자 수요도 27%나 급감을 해서 금 선물은 1분기에 1.4%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WGC는 위안화 강세 우려로 투자자들이 12개월 전에 금으로 몰려갔지만 이 부분이 완화됐다면서 건강한 조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금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위험 등 금 투자자들에게는 혼재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지표들도 추가적으로 좀 나온 상황인데요. 주요로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1000명으로 월가 예상치인 22만 5000명보다는 하회한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랠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많은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CS 쪽에서는 S&P 500이 연말 3,000까지 갈 수 있음을 가능성을 좀 시제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 수요가 10년의 총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투자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근의 외신 뉴스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의 연준 물가 자신감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도 지수는 좀 하락하고 있고 다시 한번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2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첫 번째 S&P 500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 6월물입니다. 달러화가 FOMC 발표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유로에 대해서는 소폭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1.2라인을 간신히 좀 회복을 하면서 현재 부근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 전략 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재고 급증에도 이란의 핵 협정 폐기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IMF 퇴출 위기에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젠장에는 예상치를 꽤 상회하는 재고 수출이 600만 배럴 정도의 증가로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 67.4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FOMC 발표 이후에 달러 하락 대비 반등을 하면서 현재 부근에서 꽤 큰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5.1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 골드 네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OMC 관련돼서 가장 밀접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도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FOMC에 대해서는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만큼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본장과 그리고 선물시장 쪽에서도 함께 빠진 상황인데요. 현재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S&P 500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봅니다. 네, S&P 500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마스터님이 다운이고요. 자, 지금 해설위원님이 업이고, 그리고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좀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마스터님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지금 조금은 다른 의견을 들어주신 해설위원님이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애매합니다. 왜냐면 FOMC가 하도 애매해가지고 애매한 상황인데, FOMC가 애매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일단 뭐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매파적이다라고 해석하는데, 반면에 또 금리 쪽은 또 그렇게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수하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약간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외환시장하고 외환시장하고 주식시장은 이걸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인 성향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금리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좋게 받아들인 그런 상황인데, 시장 자체가 좀 헷갈리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거는, 이제 문구가 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과민 반응이다. 저는 좀 과민 반응이 아닌가. 왜냐면 6월 달에 인상할 건 어차피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2번 올리냐 1번 올리냐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번 FOMC에서 그 논쟁을 종집을 찍어준 게 아니라 더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사실 금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으면 지수는 올라야 되지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지만,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 월봉으로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월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하도 오랜만에 열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이제 코스피로 얘기 드리자면, 이제 제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했죠. 지수가 급락할 때 금리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0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계속 금리를 올렸거든요. 금리 올린 게 그러면 악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란 얘기죠. 금리 올릴 때 지수는 오른다는 거죠. 금리 올리는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금리가 만약에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수에서는 호재가 나올 수 있다 분명히.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하면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해외 선물을 중기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보시니까 데이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좀 최근에 이제 밀리는 성향이 좀 강할 거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제 200일선이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200일선은 2013년, 4년 이후로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라인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200일선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 자리가 한번 온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매수 대응을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만약에 깨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방으로 완전히 추세로 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200일선 부근에서는 매수 대응 해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를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신기 장관이 중국이랑 싸우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가서 이제 뭔가 해결 방안 찾아보려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트렌드를 보면은 다들 뭔가 회담을 통해서 뭔가 노리고 있어요. 뭔가 잘 되길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는 날 중국도 인도하고 정상회담 했어요. 모디 총리랑.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강력한 후보고요. 트럼프는 연설할 때 자기 혼잣말로 노벨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노벨상에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 자체도 일단 좋게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진행하는 방향이 좀 크다. 당연히 이제 미국은 좀 딴지를 걸 겁니다. 미국은 어차피 탈퇴할 거를 거의 유럽 정상들이 미국하고 지금 만났거든요. 메르켈 총리도 만났었고 프랑스 마크롱도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좀 들어본 결과 별로 가망 없다. 이런 핵협상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지 않나. 그게 핵협상 깨졌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핵협상 미국이 탈퇴한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 뒤에 액션이 중요한 건데 그 뒤에 액션을 쉽게 취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자리는 한번 매수해볼 만한 자리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0일선에 대해서는 그때 매수적인 접근 이후에 가격대 깨졌을 때 그때 매도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하셨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워낙 또 기정사실로 좀 많은 가능성을 내포했었지만은 이후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헷갈리게 발표한 어제장 FOMC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선을 잡는다면 구체적인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지가 이제 200일선으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2615 정도 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2600, 여기 보시면 2661 라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에서 반등을 살짝 보신 다음에 여기를 추가적으로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실적 뭐 어떤 게 오래냐면 미국의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이 지금 문제이긴 한데 실적이 이제 웬만한 데는 다 발표가 끝났어요. 어닝 시즌이 이제 어느 정도 하이라이트는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에 모멘텀을 줄 만한 이슈는 좀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근데 돌바락자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깰 가능성이 있다. 그 순간적으로 깨지지 않고 완전히 완연하게 깨버리면 그러면 이제 추세는 사실 전환됐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00일선에서 한번 대응해볼 만한 자리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2615선에서의 지지 예상하면서 추세를 좀 기준으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S&P 500 이슈 점검을 하면서 해설위원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운을 들어주신 마스터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매도 부분에 대한 접근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일봉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17년도까지는 사실 이제 상승 랠리를 타다가 2018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진폭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은 다 눈치를 채셨을 거고, 앞으로도 진폭 자체가 작년과 다르게 굉장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구간 자체가 굉장히 문제예요. 2018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MACD라는 보조지표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MACD가 보통 음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강한 매도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강한 매도세가.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따지고 보면은 CCI랑 MACD가 동시에 들어올 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음봉에 들어갈 때 보통 이제 강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한 매도세가 한두 차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적 관점을 들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요새 제가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랑 좀 같이 확인을 하는데 그 일목균형표를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수에서는 네. 그 나스닥 지수에서 조금 일목균형표를 많이 활용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나스닥 자체가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혼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나스닥에서는 60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한번 줘보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MACD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기 때문에 CCI 자체만 들어온다면 큰 폭으로도 한 차례 더 추가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다. 이 점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해주셨고, 지수를 좀 보실 때 추가적으로 일목균형표를 좀 보조지표로 잘 활용을 하신다라는 부분까지도 챙겨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님의 의견, 하락 의견까지 다운에 대한 의견을 단기적인 하락으로 예상하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외신 쪽의 의견은 관망인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호조세를 이어간다는 소식은 많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는요, FOMC의 그 결과가 기준금리 동결과 또 큰 이슈가 지금 당장 뭔가 결정된 것이 없는 지금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 속으로 다시 조금 이동하면서 그 회담의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목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트레이드 토크 회담, 그죠? 무역 회담에 대한 약간의 그래도 불안감,
그리고 이 속에서 약간 하락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실적세 호조를 나타내면서 이 부분을 또 이 실적 호조가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별 움직임이 없는 서로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AIG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5.6% 상승한 기업 실적을 나타냈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5.6% 하회했죠. 네,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 5.1% 하락을 한 수치였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제 베이징을 방문을 합니다.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회담을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의 그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잠재적인 좀 위험성에 투자자들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지금 기준 금리가 동결됐지만 지금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번의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연준이 대칭적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뭔가 긴축 정책에 대해서 스피드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강하게 강하게 밀어 진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의미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회담 결과가 엄청나게 놀랄만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사분기 실적들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지금 이제는 S&P 500 기업들 중에서 343개 기업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80%는 예상 밖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투자자들은요, 이제는 이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정점을 찍으면 내려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소식들을 보면 기업의 실적들이 호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기준금리 동결과 그 이상의 발표에 대한 뚜렷한 확실한 것이 없고 또 투자자들은 역시나 미중의 그 무역계의 회담 결과가 대단히 긍정적이거나 뭔가 돌파구가 될 만한 것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혼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망의 표를 던졌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그런 이슈들이 맞물려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일단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 주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일단 미국이 좀 압박하드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이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사분기에 대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호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80%가 기업 실적에 대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두 뉴스가 좀 충돌을 하면서 관망에 대한 의견 외신 쪽에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는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항상 나스닥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문자 질문인데요. 끝자리 8782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나스닥 선물 오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개장 전입니다.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안에서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S&P와 나스닥 좀 같은 흐름이잖아요. 네네. 일단은 매도세로 갈 수 있으면은 강하게 일봉상은 매도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아까 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60분 봉상 좀 차트를 지켜볼게요. 전전일 이제 60분 봉상 지금 상황은 랠리 구간으로 솔직히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관망을 좀 펼치고 싶지만 일봉상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일목균형표상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제 매도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어디서부터냐 이게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 체크를 제가 조금 할게요.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 자체가 여기 형성되는 게 아실 거예요. 스팬 윗단에. 포지션 자체가 6660.00입니다. 6660.00. 이 지지 라인까지 끌어올린 다음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틱봉으로 이제 옮겨버릴게요. 틱봉을 보는 이유는 틱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330 틱봉을 기준으로 좀 보는데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팬 자체가 밀리지 않고 쭈루룩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매도 구간이에요. 이 자체가. 자, 좀 넓게 보겠습니다. 네. 매수 구간이고 매도 구간이고 지금은 혼조라는 걸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666.00을 맞고 스팬 자리가 다시 한번 재차 밀리는 구간 이런 그림이 뜬다면은 그때부터 매도 관점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쭉 날아가 버리면은 그냥 관망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라인은 6600인데 330틱봉상 이제 스팬 자체가 밀릴 때부터 그때부터 매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손절 라인 자체가 중요하겠죠? 재차 스팬 자체가 밀린다면은 그 자리에서 거두절미 안 하고 그냥 잘라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팬 자체가 밀리고 나서 중요한 지지 라인에 맞고 스팬 자체가 밀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제 미장 개장하고 6600 라인까지 조금 접근을 하고 스팬 자체가 밀리고 이런 추세 자체가 형성될 거를 기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 자체가 이제 완전한 스팬 자체를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 자체가 진입 라인이 되는 거겠죠. 중요한 지지를 막고 이렇게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그다음부터 매도 추세를 형성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 이 점을 파악하시고 아무 때나 6600에서 진입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6600에 중요한 지지가 있는데 지지를 막고 스팬 자체가 밀리는지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스팬이 밀렸다 싶으면 매도 포지션을 고려하되 스팬 자체가 다시 재차 밀린다면은 거기서 거두절미하고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추세 자체를 이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목균형표 자체를 나스닥으로 좀 많이 보는데 나스닥에서 일목균형표를 좀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요한 지지를 막고 스팬 자체가 밀린다면은 추세 자체가 형성될 때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이라든가 익절 라인 자체가 확실히 명확해지고 한 번 더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입할 수 있냐 없냐를 좀 따지기 위해서는 스팬 330틱봉상 스팬 자체가 밀리나 안 밀리나를 체크하고 이게 추세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냐 안 크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점을 설명드리는 거고 괜한 이제 박스랠리 이런 장에서 펼쳐지는 것보다 중요한 지지를 맞았을 때 지금 제가 6660.0이죠. 이 라인을 맞고 스팬 자체가 밀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주요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가격대는 6,600선입니다. 6,600선에 대해서는 일단 6,600선, 네. 그리고 네, 한 가지 좀 뭔가 언급을 드리고 네네.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 자체에서는 지금 관세 관련해 갖고는 좀 집중하고 보고 있지만은 금리 관련해 갖고는 사실 이제 지수랑 연관을 웬만하면 안 지어요. 여러분들 지금 6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사실 기정화 사실이에요. 6월 갖고 이번에 금리 인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확률 자체가 80%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2.1%가 떴다는 거는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기정화 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계속 올랐었던 이유도 제가 설명했던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선 반영이에요. 6월 가가지고 이번에 금리 인상할까요? 금리 인상하면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수의 환율이라든가 모든 투자자 관점은 금리 인상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미 선 반영이 돼버린 상태예요. 근데 6월 가갖고 금리 인상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하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랑 같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메이저 하시는데 메이저랑 동일한 관점을 해석하시려면은 금리가 언제부터 이제 선반영되는지 그 부분을 캐치를 해야 돼요. 지금 달러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설명드렸는데 네.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미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3회냐 4회냐 그걸 따지는 시기죠. 이제 9월,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횟수에 대한 이제 힌트는 안 나왔지만은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대칭적이라는 문구가 섞여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전문을 좀 이따 같이 보면서 달러 인덱스 할 때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6,600선 스팬이 밀리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 쪽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이미 이 다음 달 6월에 있을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된 상황이고 이후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적으로 2회 이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 좀 발표가 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질문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벌써 시각이 10시 32분 지나가면서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함께 전달하고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출발이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같은 가격대에 지지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 보시죠. 262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0.22%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방금 전 살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역시나 현재 부근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6612.75포인트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서 마스터님은 나스닥은 6600선에 대해서 스팬 밀리는지 그 여부 확인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2달러 라인 회복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20130달러로 0.19%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 이후 계속적으로 이 상승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1315.3달러로 0.73% 상승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중반대 가격대가 이탈이 됐네요. 자, 67.44달러로 0.35% 밀리는 가격대고요. 자, 오늘장에 68달러 이탈된 이후에 후반대에도 깨고 중반대 가격대도 깨진 채 67.4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고점 기록한 이후에 현재 부근 계속해서 밀리면서 92.350 라인으로 0.26%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개장을 했는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앞선 흐름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유로FX는 1.2달러 회복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좀 밀리고 있는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스터님 앞서서 S&P와 나스닥 짚어주셨는데 개장 상황도 같은 의견으로 보시나요? 네, 매도 관점을 쥐는 이유는 일봉상 이제 강한 매도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666 0.0에 도달을 안 한, 666 0점 도달을 안 한다면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매매하실 때 좀 유의하실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10시 반, 지금 서머타임 때문에 10시 반인데 미장 개장하고 한 11시부터 매매를 하세요. 그게 제일 안정적이고 추세가 나왔다 판단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나스닥, S&P 지수는. 미장과 동시에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점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도 관점은 일봉상 대비했을 때 강한 이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관점을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 개장을 한 이후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봤는데 해설위원님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 짚으셨잖아요. 네. 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장 시세를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깨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근데 시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렇게 상승장이 오락가락했는데 결국 업했는데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뒤에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좀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해양 마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향, 이제 막상 그때 돼가지고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 달러가 또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저도 그런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이미 다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관세 문제 좀 얘기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GTE가 일단 미국 통신장비, 그러니까 GTE가 이게 북한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 이제 GTE라는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옛날에 스마트폰 만들었는데 스마트폰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통신장비로 돌아선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전체 중국 내에서 한 2위 정도 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북한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통신 장비 공급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제재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GT가 미국 위에 나가가지고 거짓말까지 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재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지냐, 그럼 중국은 계속 당하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중국도 사실 이미 액션을 많이 취해놓은 상태고, 가장 대표적인 게 샤오미 같은 경우가 나스닥에 상장 안 하고 결국은 홍콩에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홍콩 제도까지 바꿔가면서, 샤오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알리바바도 사실 나스닥 상장 폐지하고 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몇 가지 카드가 또 있기 때문에 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결국 이제 이런 문제도 그렇게 쉽게 많이 불거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싸우러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서로 자존싸움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소리 계속 나오면 이제 지쳐가는 거죠. 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느 정도 적응돼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의 지수 개장 다시 한번 좀 두 분 의견 통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7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 쪽에서는 개장 이슈 어떻게 좀 올라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지금 CNBC에 올라온 개장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요, 실적들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또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간은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얼마만큼 실적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트위터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금융팀이 무역에 관한 평평한 운동장을 협상하기 위해 중국에 간다. 머지않아 시진핑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평평한 운동장을 어떻게 협상한다. 이런 표현들은 뭔가 지금 기울어진 무역 질서를 바로 잡겠다라는 중국과의 이런 무역 간의 갈등을 강경 노선이다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국내 문제들로 꽤나 골치를 많이 썩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트위터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안팎으로 시끄러운 만큼 트럼프가 또 어떠한 결정을 돌발 행동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마디 좀 얘기 드리자면, 트럼프의 그 주요 포커스는 노벨 평화상이 아닌가. 여전히 그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국과 싸워버리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이랑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 중국 별로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트럼프가, 왜냐하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되고 북미 정상회담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트럼프의 타겟은 뭐냐면 11월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편승해서 노벨상 정말 노리고 있지 않나. 근데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은 이번이 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싸우면은 중국이 또 북미 정상에서 고춧가루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모험을 할 만한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집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달러가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도 이제 사실 지금 달러 약세돼야지 자기들이 무역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회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제 알 수 없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행보가 워낙 알 수 없고 이제 돌발적인 발언이라든가 돌발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S&P 자체가 지금 볼 때는 이 관세 정책 자체를 포커스에 맞춰야 되는데, 워낙 이제 시진핑 자체도
특출난 인물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황 자체의 파악은 전혀 이제 예상 밖에 이제 범위로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시황으로 조금 예상하기보다는 차트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매도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은 좀 이끌어 가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그 최악으로 흘러갔을 내일 상황에 대비해 갖고 내일도 이제 신세계 출연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회담 자체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전되는지 그 이후에 조금 내용을 나눈 다음에 포지션을 지어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무역회담에 대해서 조금 예측하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나오고 어떻게 뭐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 지금은 오히려 차트로만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차트로만 대응을 하는 게. 왜냐하면 예상 밖에 조금 시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슈보다 차트가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일단 차트를 좀 집중해서 더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전달해드립니다. 자, 지금 저희가 S&P 500과 그리고 개장 이슈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낙 좀 중요한 사안 이후에 정세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끝자리 538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달러는 그렇다면 FOMC 실망감에 하락한 건가요? 지금의 하락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일단 어제장까지 좀 고점 기록했고, 오늘장에서는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는 마스터님이 이미 달러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하락이 하락 추세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하락 상황에 대해서 염두를 크게 하고 있어요. 크게 하고 있다. 크게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달러의 상승폭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달러의 상승 가능성에서 굉장히 시사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6월 금리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가 이렇게 저가를 깨고 내려갈 수는 없다. 그리고 유로존의 상황이 좀 중요해요. 사실 유로존의 상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미리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은 제가 유로 관련해 갖고는 조금 무당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좀 잘 보고 예상하기 때문에 6월 내지 7월에 유로존에서 테이퍼링 종료를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6월 내지 7월입니다. 그럼 6월 내지 7월에 달러의 저가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염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락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어제 대칭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전일 이제 4월, 3월 이제 어제 FOMC였죠? 이거 좀 이따 2부에서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제 상황은 뭐냐면은 대칭적인 문구라는 것 자체는 전전달에 나왔던 전문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야, 나 자신감 있어. 네. 금리에 대해서 자신감 있어. 자신감 있어 하다가 어제는 갑자기 이렇게 쑥으러든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감 자체가 조금 수그러든 상황이에요. 그 문구 하나로. 그래서 다수의 관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는 추세대를 하나 그려드렸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추세대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이 추세대가 깨지면은 그때부터 유로를 조금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조금 언급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조정 혹은 변곡이 나오는 거는 이 추세대가 갱신된 이후다. 그죠? 근데 아직은 갱신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매수 관점을 안 지고 있어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포지션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FOMC 실망감에 하락한 건가요? 이렇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6월에 대한 금리 인상은 기정화 사실인데 연 4회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한 겁니다. 다수의 투자자 관점은. 대칭적인 문구 때문에. 대칭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삽입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꺼내버렸다. 상대적인 거예요. 지난 4월, 3월, 2월, 1월, 12월 이렇게 강하게 매파적인 문구를 내뿜었다가 갑자기 그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문구를 뿜었다는 데서 달러의 그 고가 이제 상승 랠리가 멈출 가능성이 크게 시사가 되는 겁니다. 이 FOMC 전문 하나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조정 혹은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돼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이제 관망인 게 내일 뭐가 있죠? 논팜 있죠, 여러분들. 거래가 팍 터져야 돼요. 거래가 팍 터져야지 깰 수 있어요. 거래량이 오늘 이렇게 빈번하게 흐르다가 안
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데 이 장에서 지금 멈추는 이유는 내일 거래량이 터지기 위한 조금 도약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언급을 드리지만은 유로랑 지금 골드 자체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조금 포지션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FOMC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의견을 좀 함께 정리를 해주셨는데 해설위원님도 추가적으로 네, 말씀해 주실까요? 뭐 달러 저는 밀리다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하반기가 밀릴 거고요. 그냥 지금 올라오는 거는 뭐 금리 인상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이슈 끝났으니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쳐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저는 이제 달러는 한번 꺾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강세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얘기 드렸었죠. 많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저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달러 자체를 매매하시기보다는 유로나 골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 좀 잘 해보시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FOMC 이후에 이런 다양한 이슈들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2부에서도 저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풀어가니까요. 그 안에 또 질문도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